엄마보다 이모가 더 좋아요. 이모는 진짜 엄마 냄새가 나요. 완벽한 워킹맘 정은지의 집에 2년간 머물렀던 가사도우미 박금자. 그리고 그녀의 딸 박서진. 두 사람은 은지의 일상을 완벽하게 복제하기 시작했다. 같은 향수, 같은 옷, 같은 머리 스타일. 엄마 자리를 빼앗기는 공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남편과의 불륜. 당신 남편이 먼저였어요. 내 딸한테도 사모님 같은 삶을 주고 싶었어요. 뒤틀린 모성과 질투가 만들어낸 비극. 결국 두 모녀는 투신했고 집안엔 금자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다. 가짜 엄마가 되고 싶었던 여자의 마지막 고백. 정은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났다. 광고 기획사 팀장으로 일하는 그녀에게 아침은 전쟁터였다. 딸 수아의 도시락을 챙기고 남편 강현우의 와이셔츠를 확인하고 회사 메일을 체크한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다. 하지만 완벽함엔 대가가 따랐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초등학교 3학년 수아의 눈빛이 섭섭했다. 미안해. 엄마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 금자 이모랑 같이 있어. 알았지? 은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현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수아는 이미 TV를 보고 있었다. 2년 전 은지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 박금자, 58세,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다. 첫 만남에서부터 금자는 완벽했다. 집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했고 요리 실력도 일품이었다. 무엇보다 수아를 잘 돌봐줬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수아 잘 챙길게요. 금자의 말은 믿음직스러웠다. 은지는 안심하고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이었다. 어느 금요일 밤 은지는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에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불이 꺼져 있었다. 수아는 이미 잠들었고 남편 현우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은지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때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내 향수? 침대 옆 화장대를 보니 향수병이 평소보다 많이 줄어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가 아침에 뿌린 게 많았나?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금자가 7시에 도착했다. 사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만 마실게요. 은지는 금자를 관찰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시작했다.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때 은지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금자의 목에서 익숙한 향이 났다. 내 향수다.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금자 이모, 혹시 제 향수 쓰셨어요? 금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봤다. 아, 죄송해요, 사모님. 청소하다가 실수로 좀 묻었어요. 병을 옮기다가.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은지는 웃으며 넘어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실수치고는 너무 많이 뿌렸는데 그날 은지는 회사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곧 회의가 시작됐고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일주일 후 은지는 부산 출장을 가게 됐다. 3일간의 일정이었다. 여보, 내가 없는 동안 수아 잘 부탁해. 남편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금자 이모도 있잖아. 은지는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쳤다. 완벽한 워킹맘. 그게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그 정체성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출장 첫날 밤 은지는 호텔에서 수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수아야, 엄마야. 잘 지내? 하지만 수아는 시큰둥했다. 응, 엄마. 나 금자 이모랑 놀고 있어. 그래. 뭐 하는데? 이모가 케이크 만들어줬어. 엄마보다 더 맛있어. 은지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 잘 먹어. 엄마 모레 갈게. 통화를 끄는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둘째 날 은지는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수아 열 좀 있는 것 같아. 금자 이모가 죽 끓여줬어. 걱정 마. 은지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 수아 괜찮아? 병원 가봤어? 아니, 괜찮아. 금자 이모가 잘 돌봐주고 있어. 너무 걱정 마.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다. 은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왜 병원도 안 갔지?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일이 끝나면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셋째 날 오후 은지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아와 현우 그리고 금자가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은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녀왔어요. 수아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 왔어? 하지만 달려오지 않았다. 대신 금자가 일어나 말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차려놨어요. 식탁엔 은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은지는 침실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요즘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수아가 나보다 금자 이모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항상 바쁘니까. 금자 이모가 수아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잖아. 그래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수아는 엄마를 사랑해. 그냥 지금은 외로운 거야. 현우는 은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은지는 위로받지 못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금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금자 이모, 혹시 제가 없을 때 뭔가 특별한 일 있었어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모님. 그냥 평소처럼 수아 돌보고 밥 해주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고마워요. 은지는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집에 머물러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녀는 그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은지는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놨다. 요즘 집에 가는 게 무서워. 내가 없는 사이에 뭔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동료는 진지하게 말했다. 은지야, 혹시 CCTV 설치해 봤어?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CCTV? 응, 집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서 확인해 봐.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은지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래, 확인해 보자.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지. 그날 저녁 은지는 인터넷으로 소형 CCTV를 주문했다. 배송은 이틀 후였다. CCTV가 도착한 날 은지는 거실 책장 뒤에 몰래 설치했다. 카메라는 작고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은지는 긴장하며 회사로 출근했다. 오후 2시 그녀는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했다. 화면 속엔 금자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은지는 안도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하지만 오후 4시 다시 확인한 화면은 충격적이었다. 금자가 은지의 침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은지의 옷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은지의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뭐야, 저게.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금자는 은지의 향수까지 뿌렸다. 마치 은지인 척 연기하는 것처럼. 은지의 손이 떨렸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날 저녁 은지는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도착하니 금자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금자 이모,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랬죠. 금자는 태연했다. 은지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거짓말쟁이.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은지는 참았다. 그리고 계속 관찰하기로 했다. 남편 강현우는 요즘 변했다. 아니, 변한 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은지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 수도.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은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대신 금자와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사장님,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금자가 물으면 현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힘들었어요. 상사가 계속 트집 잡고. 에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보양식 해드릴게요. 금자는 따뜻하게 웃었다. 현우도 미소를 지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 아니면 불안? 어느 토요일 아침 현우는 골프를 가기로 했다. 여보, 나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가. 저녁에 올게. 응, 조심해. 은지는 남편을 배웅하고 거실로 돌아왔다. 금자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사모님, 점심 드실래요? 아니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은지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녀는 집에서 CCTV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금자 앞에서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척하고 카페에 앉아 휴대폰으로 화면을 지켜봤다. 오전 11시 금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수아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다. 하지만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 현우가 돌아왔다. 벌써? 골프 간다고 하지 않았어? 은지는 화면을 확대했다. 현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금자 이모, 저 골프 취소됐어요. 비가 온대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집에서 쉬시죠. 제가 점심 맛있게 해드릴게요. 금자는 밝게 웃었다. 두 사람은 주방으로 이동했다. 은지는 계속 화면을 지켜봤다. 현우와 금자는 함께 요리를 했다. 현우가 파를 썰고 금자가 고기를 볶았다. 두 사람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마치 부부처럼. 은지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게 뭐야? 우리는 언제 저렇게 웃으며 요리했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은지와 현우는 항상 바빴고 함께 요리할 시간이 없었다. 대신 금자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현우는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잤다. 금자는 담요를 덮어줬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지는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저건 너무 친밀한 거 아니야? 하지만 현우는 자고 있었고 금자는 곧 주방으로 돌아갔다. 은지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단순히 가사도우미의 친절인가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건가? 그날 저녁 은지는 집에 돌아왔다. 현우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고 금자는 이미 퇴근한 뒤였다. 은지는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골프 취소됐다며? 집에서 뭐 했어? 응, 그냥 쉬었어. 점심 먹고 낮잠 자고. 금자 이모랑 같이 요리했다며? 현우는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CCTV 봤어. 은지가 솔직하게 말하자 현우는 화를 냈다. 야, 너 지금 집에 CCTV 설치했어? 나 감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금자 이모 감시하려고 한 거지? 너 정말 심하다. 그분 얼마나 성실한데. 두 사람은 그날 밤 심하게 싸웠다. 현우는 은지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고, 은지는 현우가 금자에게 너무 의지한다고 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 방에서 잤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 일주일 후 금자는 은지에게 부탁을 했다. 사모님, 제가 허리를 다쳐서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괜찮으세요? 네, 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모님 출장 가시잖아요. 그동안 누가 수아 돌볼까 걱정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제 딸이 있는데요, 서진이라고. 걔가 대신 와도 될까요? 걱정 마세요, 애 잘 봐요. 은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출장은 취소할 수 없었고 다른 대안도 없었다. 알겠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며칠 후 박서진이 집에 왔다. 29세,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박서진이에요. 엄마 말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아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서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은지는 그녀를 보며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 왜지? 뭔가 익숙한 느낌인데. 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무시했다. 출장 준비가 바빴기 때문이다. 출장 첫날 은지는 제주도에 도착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집에 있었다. 수아는 잘 지내고 있을까? 저녁에 영상 통화를 걸었다. 수아야, 엄마야. 잘 지내?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엄마. 서진 이모가 게임도 같이 해주고 과자도 사줬어. 그래, 잘 됐네. 엄마 모레 갈게. 응, 안녕. 통화를 끄는 은지는 안도했다. 다행이다. 서진이가 잘 돌봐주는 것 같아. 하지만 둘째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은지는 회사 동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은지야, 너 인스타 봤어? 수아 생일 파티 사진 올라왔던데. 응? 수아 생일은 다음 달인데? 은지는 급히 인스타를 확인했다. 남편 현우의 계정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수아 생일 축하해. 해시태그 행복한 가족 해시태그 사랑해. 사진 속엔 수아와 현우 그리고 서진이 있었다.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은지는 그 사진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 서진이 입고 있는 옷. 그건 은지의 옷이었다. 은지는 급히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무슨 짓이야? 수아 생일도 아닌데 왜 파티를 해? 아, 그게 서진이가 수아가 외로워 보인다고 해서 그냥 작은 파티한 거야. 서진이가 내 옷을 입고 있던데? 그게 수아가 입혀달라고 해서 엄마처럼 보이게. 은지는 말문이 막혔다. 여보, 이건 아니잖아. 왜 그런 짓을 허락한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그냥 애들끼리 논 거야. 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내 자리를 다른 여자가 차지하고 있어.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은지는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사모님, 잘 다녀오셨어요? 서진 씨, 왜 내 옷을 입었어요? 아, 그게 수아가 입혀달라고 해서요. 엄마 생각나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일 파티는 왜 한 거예요? 수아가 외로워 보여서요. 사모님 계속 바쁘시니까. 서진의 말투엔 가시가 있었다. 은지는 그걸 느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금자 이모 허리도 나았을 테고. 알겠어요, 사모님. 하지만 수아는 저를 엄마처럼 따르던데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지의 가슴이 철렁했다. 서진은 떠나지 않았다. 아니, 떠났지만 계속 돌아왔다. 사모님, 수아 학교 끝나면 제가 데려다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사모님 바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은 끈질겼다. 은지는 거절했지만 현우가 허락했다. 괜찮잖아. 서진이가 수아 잘 봐주는데 뭐가 문제야? 여보, 이건 아니야. 서진이가 나를 흉내내고 있어. 무슨 소리야?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 현우는 은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며칠 후 은지는 다시 CCTV를 확인했다. 화면 속 서진은 은지의 옷장을 열고 옷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다. 은지와 똑같은 포즈를 취했다. 심지어 은지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수아야, 엄마 왔어. 학교 어땠어? 서진은 연기하듯 말했다. 은지는 소름이 돋았다. 저 여자 미쳤어. CCTV를 더 보니 서진은 은지의 화장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립스틱, 아이라이너, 심지어 향수까지. 그녀는 완벽하게 은지를 복제하고 있었다. 은지는 증거를 모았다. CCTV 영상을 저장하고 서진이 입었던 옷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줬다. 여보, 이것 봐. 서진이가 완전히 나를 따라하고 있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현우는 영상을 보고 당황했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 좀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거야. 당장 서진이한테 오지 말라고 해야 해. 은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말할게. 하지만 그날 저녁 서진은 예정에 없이 집에 나타났다. 손에는 수아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수아야, 이모가 케이크 사왔어. 수아는 환호하며 달려왔다. 와, 서진 이모 최고. 은지는 현관에 서서 서진을 막았다. 서진 씨, 오늘은 안 돼요. 돌아가 주세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요, 사모님? 수아가 저보고 싶어 해요. 수아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니까 이제 그만 개입해 주세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족? 사모님은 가족처럼 행동하시나요? 뭐라고요? 사모님은 항상 일만 하시잖아요. 수아 아침에 깨울 때도 없고 저녁에 재울 때도 없고 생일도 깜빡하셨잖아요. 그게 엄마예요? 서진의 말에 은지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내가 바빠서 핑계예요. 진짜 엄마라면 시간을 만들어야죠.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수아한테 진짜 엄마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은지는 분노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진짜 엄마가 되어준다고? 네, 사모님보다 제가 더 엄마 같잖아요. 수아도 그렇게 말했어요. 서진 이모가 진짜 엄마 같아라고. 서진은 도발적으로 웃었다. 은지는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당장 나가요.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사모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도와주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거잖아. 은지는 소리쳤다. 그때 수아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소리 질러?
서진 이모한테 왜 그래? 수아야, 방으로 들어가. 싫어. 엄마가 이모한테 못되게 구는 거 다 봤어. 나는 서진 이모가 좋아. 수아는 울면서 서진에게 달려갔다. 서진은 수아를 안으며 은지를 쳐다봤다. 그 눈빛엔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무너졌다. 자신의 딸이 다른 여자를 선택하는 순간 그보다 더 큰 배신은 없었다. 현우가 개입했다. 서진 씨,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우리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어요. 서진은 수아를 놓고 일어났다. 알겠어요. 수아야, 이모 내일 또 올게. 응, 이모. 내일 봐.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진은 현관문을 나서며 은지에게 속삭였다. 사모님, 엄마 자리는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지켜보세요. 문이 닫혔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은지는 딸과 대화를 시도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지? 수아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엄마는 항상 일만 해. 서진 이모는 나랑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읽어줘.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엄마도 이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이해해 줄 수 있지? 이해 안 돼. 나는 그냥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는 항상 없잖아. 수아는 울면서 방문을 닫아버렸다. 은지는 거실에서 혼자 울었다. 현우가 옆에 앉았다. 여보, 수아 말이 맞아. 우리 너무 일만 했어. 아이는 외로웠던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야. 균형을 맞추자는 거지. 우리가 변해야 해. 현우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서진이는 계속 우리 곁을 맴돌 거야. 다음 날 은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귀가했다. 수아를 학교에서 직접 데려올 생각이었다. 학교 앞에 도착하니 이미 서진이 서 있었다. 서진 씨? 여기 왜 와요? 아, 사모님. 수아 데리러 왔어요. 오늘 같이 놀이터 가기로 했거든요. 내가 오늘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수아한테 말 안 했어요? 못 들었는데요? 서진은 태연했다. 그때 수아가 나왔다. 엄마, 오늘 왜 왔어? 엄마가 일찍 퇴근해서 너 데리러 왔지. 같이 가자. 근데 서진 이모랑 놀이터 가기로 했는데 수아는 망설였다. 은지는 가슴이 찢어졌다. 수아야, 엄마랑 가자. 우리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수아의 눈이 빛났다. 응, 내가 좋아하는 딸기 아이스크림. 그럼, 엄마랑 갈래. 수아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서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봐요, 수아야. 응, 이모. 다음에 봐. 은지는 서진을 노려보며 수아를 데리고 떠났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서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섬뜩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은지는 수아와 대화를 나눴다. 수아야, 서진 이모랑 많이 친해진 것 같네? 응, 이모 정말 좋아. 엄마보다 더 좋을 때도 있어. 그래, 왜? 이모는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 그리고 엄마처럼 생겼어. 엄마 향수 냄새도 나고. 은지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 향수 냄새가 난다고? 응, 이모가 엄마 향수 쓴대. 그래서 엄마 생각날 때 이모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 수아는 순진하게 웃었다. 은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서진이가 의도적으로 나를 흉내내고 있어. 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그날 저녁 은지는 금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금자 이모,
서진이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서진 씨가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와요. 그리고 저를 계속 흉내내고 있어요. 이제 그만 오게 해주세요. 금자는 잠시 침묵했다.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서진이한테 말할게요. 그리고 금자 이모도 이제 그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끼리 지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끄는 금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지는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사모님, 수아는 이제 제 딸이에요. 포기하세요. 마이너스 서진. 은지는 소름이 돋았다. 급히 남편에게 보여줬다. 여보, 이것 봐. 서진이가 완전히 미쳤어. 현우는 얼굴이 굳었다. 내일 경찰 신고하자. 이건 스토킹이야. 그래, 그렇게 하자. 은지는 안도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자 서진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은지와 똑같은 옷,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메이크업. 심지어 은지의 가방까지 똑같이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부터 제가 사모님이에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지는 비명을 질렀다. 당장 나가.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어차피 제가 더 엄마 같은데요. 수아한테 물어보세요. 서진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현우가 나와서 서진을 막았다. 서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릅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도움이 아니라 침범이에요.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진은 잠시 그들을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곧 후회하실 거예요. 수아는 저를 찾을 거예요. 그녀는 사라졌다. 은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다. 여보, 무서워. 저 여자 정말 미친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우리 가족 지킬게. 현우는 그녀를 안으며 다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서진의 집착은 더 깊고 더 어두웠다. 며칠 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문자 몇 통과 방문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위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면 다시 연락주세요. 경찰의 대답은 무책임했다. 은지는 좌절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뭔가 일이 생기면 어떡해? 최대한 조심하고 증거를 계속 모으세요. 그게 전부였다. 일주일 동안 서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은지는 안도했다. 드디어 포기한 건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은지가 퇴근하는 길에 금자가 나타났다. 사모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금자 이모, 무슨 일이세요? 커피 한 잔만 하시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금자의 표정은 심각했다. 은지는 따라갔다. 카페에 앉자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다. 사모님, 제 딸 일로 정말 죄송해요. 이모, 이제 그 얘긴 아니에요. 들으셔야 해요. 진실을. 금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제 딸 서진이는 원래 착한 애였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이혼했다고요? 네, 3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서진이는 그때부터 무너졌어요. 자기가 엄마로서 부족했다고, 아내로서 실패했다고 자책했죠. 금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 후로 서진이는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연습할 곳이 없었죠. 그러다가 사모님 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 따라한 거예요? 네. 서진이는 사모님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봤어요. 커리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모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은지는 이해가 안 됐다. 그렇다고 내 삶을 훔칠 수는 없잖아요. 알아요. 저도 말렸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죠. 금자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사진 속엔 서진의 방이 찍혀 있었다. 벽엔 은지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회사에서 찍은 사진, 가족 사진, 심지어 몰래 찍은 듯한 일상 사진들까지. 이게 뭐예요? 서진이 방이에요. 사모님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웃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모든 걸 따라하려고. 은지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병이잖아요. 맞아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요. 제가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서진이가 거부했어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그냥 더 나은 엄마가 되려는 거라고. 금자는 울먹였다. 사모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제 딸이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예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지켜야 해요. 서진 씨가 치료받을 때까지 우리 곁에 오면 안 돼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서진이 입원시킬게요. 강제로라도. 정말요? 네, 이대로 두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엄마로서 책임질게요. 금자는 일어서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사장님도 서진이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은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서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먼저 말을 걸었다고. 외롭다고, 아내가 자기를 이해 못 해준다고.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서진이가 망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CCTV 보시면 알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금자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급히 CCTV를 확인했다. 며칠치 영상을 빠르게 돌려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3일 전 밤 10시 현우와 서진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가까이 앉아 대화를 나눴다. 현우의 손이 서진의 어깨에 올라갔다. 서진은 현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은지는 화면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영상을 계속 보니 두 사람은 그렇게 30분 넘게 앉아 있었다. 키스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암묵적으로 친밀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도 배신한 거야? 그녀는 영상을 저장하고 남편을 기다렸다. 현우가 귀가한 건 밤 11시였다. 여보, 다녀왔어. 여보, 이것 좀 봐. 은지는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예요? 서진이랑 와인 마시고 스킨십까지 한 게 오해예요? 그날 서진이가 힘들어 보여서 위로해 준 거야. 그 이상 아무 일도 없었어. 위로? 당신 아내는 위로 안 해주면서 가사 도우미 딸은 위로해줘요? 은지는 소리쳤다. 현우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때 너는 출장 갔었고 나도 외로웠어. 서진이가 먼저 다가왔고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당신이 먼저 거절했어야죠. 거절했어.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어. 그 이후요? 그럼 그전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지는 따졌다. 현우는 말을 잃었다. 침묵이 흘렀다. 은지는 그 침묵에서 답을 찾았다. 그날 뭔가 있었죠?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뭐가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키스했어. 한 번. 그게 다야. 은지는 무너졌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서진이가 너무 적극적이었고, 나도 외로웠고, 핑계 대지 마요. 당신이 거절했어야죠. 은지는 울부짖었다. 현우는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은지는 뿌리쳤다. 손대지 마요. 역겨워.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하게 싸웠다. 다음 날 은지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집에 혼자 있으며 모든 걸 정리하려 했다.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해야 하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금자가 서 있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가 사라졌어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뭐라고요?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이 방에 이상한 쪽지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는 진짜 엄마가 되러 가요라고. 은지는 불안해졌다.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사모님 사진들이 다 찢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수아 사진만 남아 있었어요. 은지는 소름이 돋았다. 수아? 설마. 사모님, 혹시 수아 지금 어디 있어요? 학교에 있을 거예요. 은지는 급히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수아 엄마인데요. 우리 애 지금 수업 중이죠? 담임 선생님이 대답했다. 아, 수아요? 조금 전에 이모가 데리러 왔는데요. 병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저 허락 안 했는데요. 너? 그럼 누가? 은지는 전화를 끊고 비명을 질렀다. 서진이가 수아를 데려갔어. 금자도 창백해졌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제 딸이 납치됐어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이 시작됐다. 현우도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다. 세 사람은 경찰과 함께 서진의 행방을 추적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서진은 수아를 데리고 시내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강원도 산골이었다. 저기 금자 씨 고향이에요. 금자가 말했다. 옛날에 살던 집이 있어요. 폐가인데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3시간의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한적한 산골 마을이었다. 낡은 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서진과 수아가 보였다. 수아야. 은지는 소리쳤다. 수아는 창가에서 울고 있었다. 서진은 그녀를 안고 달래고 있었다. 엄마가 왔으니까 괜찮아.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손들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서진은 수아를 꼭 안으며 저항했다. 안 돼요. 이 애는 내 딸이에요. 서진 씨, 진정하세요. 수아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완벽한 엄마예요. 저 여자보다 나아요. 서진은 은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경찰은 강제로 서진을 제압했고 수아를 구출했다. 수아는 은지의 품에 안겨 울었다. 엄마, 무서웠어. 괜찮아, 수아야. 이제 안전해.
서진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렸다. 금자는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 키웠어. 서진은 무표정하게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알아. 엄마가 이제 도와줄게. 치료받자. 금자는 울먹였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서진은 정신감정을 받게 됐고 결과는 경계성 인격장애 및 해리성 정체감 장애였다. 그녀는 형사처벌 대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됐다. 은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동정, 안도, 슬픔, 모든 게 뒤섞였다. 며칠 후 금자가 은지를 찾아왔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못 키워서. 이모, 그만해요. 이제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금자는 가방에서 일기장 하나를 꺼냈다. 서진이 일기예요. 읽어보세요. 은지는 일기를 펼쳤다. 그 안엔 서진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2023년 3월 5일. 오늘 처음 정은지 사모님을 봤다. 너무 완벽해 보인다. 커리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2023년 7월 12일. 사모님 옷을 입어봤다. 거울 속 나는 사모님처럼 보였다.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입으면 나도 사모님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까? 2024년 1월 20일. 오늘 사장님이 나한테 말을 걸었다. 서진 씨, 요즘 어때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다. 사모님은 이런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겠다. 부럽다. 2024년 9월 3일. 수아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다. 이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있어. 은지는 일기를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서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너무 외롭고 너무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금자 이모, 서진 씨 면회 갈 수 있을까요? 네. 정말이세요? 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은지는 진심이었다. 일주일 후, 은지는 정신병원을 찾았다. 서진은 하얀 환자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사모님, 왜 오셨어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은지는 앉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사모님 인생을 망쳤죠. 아니에요. 당신도 힘들었던 거죠. 은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정말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제 전 남편은 제가 나쁜 아내라고 했어요.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사랑도 제대로 못 준다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사모님을 보니까 사모님은 모든 걸 다 가졌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있고 저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진 씨,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실수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해요. 특히 수아한테 좋은 엄마 못 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해요. 정말요? 네, 당신이 수아를 돌봐주는 걸 보면서 질투도 했어요. 당신이 더 나은 엄마 같아 보여서. 은지의 고백에 서진은 놀랐다. 사모님도 그런 감정을 느끼세요?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걸요. 두 사람은 한참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상처, 두려움, 외로움에 대해. 은지는 깨달았다. 서진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인정받고 싶었던 평범한 여자였다.
서진 씨, 여기서 잘 치료받아요. 나중에 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당신의 인생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응원할게요. 은지가 떠나려 할 때 서진이 말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수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줄게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 그게 인간이야.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말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마워.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할게. 두 사람은 껴안았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치유의 시작이었다. 은지는 회사에 시간제 근무를 요청했다. 팀장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상사는 놀랐지만 승인했다. 알겠어요. 은지 씨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니 시간제로도 충분할 거예요. 은지는 감사했다. 드디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아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다. 은지는 매일 아침 딸과 함께 아침을 먹었고 저녁엔 함께 책을 읽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수아는 학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은지는 귀 기울여 들었다. 그래, 그때 기분이 어땠어? 처음엔 속상했는데 친구가 위로해줘서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우리 수아 잘했네. 어느 주말 은지는 수아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회전목마를 탔다.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밌어. 엄마도 재밌어. 우리 자주 이렇게 놀러 오자. 응.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아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수아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금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서진이가 탈원했어요. 뭐라고요? 어젯밤에 병원에서 도망쳤대요. 지금 경찰이 수색 중인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은지는 불안해졌다. 혹시 우리 집으로 올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은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알렸다. 여보, 서진이가 탈원했대. 뭐? 경찰한테 연락해야겠어.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계속 확인했고 문단속을 3번이나 확인했다. 현우도 깨어 있었다. 여보, 괜찮을 거야. 경찰이 곧 찾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새벽 2시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불이야. 은지와 현우는 급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보니 연기가 가득했다. 수아, 수아 어디 있어? 은지는 딸의 방으로 달려갔다. 수아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수아가 없어. 은지는 비명을 질렀다. 현우는 창문을 열어 연기를 빼냈다. 불은 주방에서 시작된 것 같았다. 소화기로 불을 끄고 나니 메시지 하나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수아는 나와 함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는 진짜 엄마와 딸이 될 거예요. 서진. 은지는 무너졌다. 안 돼. 또 수아를. 현우는 급히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CCTV를 전국적으로 추적했다. 서진의 휴대폰 위치도 확인했다. 신호는 인천 앞바다 근처에서 잡혔다. 저기 등대가 있어요. 폐등대인데. 경찰이 말했다.
일행은 급히 그곳으로 향했다. 새벽 4시 등대에 도착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보였다. 경찰이 먼저 들어갔고 은지와 현우가 뒤따랐다. 등대 꼭대기에 서진과 수아가 있었다. 서진은 수아를 안고 난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 씨, 위험해요. 들어오세요. 경찰이 외쳤다. 서진은 천천히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가득했다. 저는 그냥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수아를 놓아주세요. 놓아주면 또 혼자가 돼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서진은 흐느꼈다. 은지가 한 걸음 다가갔다. 서진 씨,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금자 이모요. 엄마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엄마는 나를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은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진은 아래를 내려다봤다. 정말로 금자가 울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진아, 엄마야, 내려와.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서진 씨, 수아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은지는 손을 내밀었다. 서진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수아를 은지에게 넘겼다. 미안해요. 수아야. 이모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괜찮아요, 이모. 아프지 마세요. 수아는 순수하게 말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난간을 넘으려 했다. 안 돼. 은지가 소리쳤다. 경찰이 달려들어 서진을 붙잡았다. 서진은 저항했다. 놓아줘요.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은지는 그녀를 안았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예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요. 서진은 은지의 품에서 무너졌다. 왜 저한테 친절하세요? 제가 사모님 인생을 망쳤는데 당신도 피해자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든 거예요. 이제 그만 자책하고 치유받아요. 은지의 말에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서진을 데리고 내려갔다. 아래에서 금자가 딸을 끌어안았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 고통을 몰라줘서.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같이 이겨내자. 서진은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엔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됐다. 은지는 가끔 면회를 갔다. 서진의 상태는 서서히 나아졌다. 사모님, 오늘 미술 치료했어요. 그림 그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잘 됐네요. 계속 열심히 하세요. 네, 제가 나가면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사모님처럼이 아니라 저답게.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은지도 웃었다. 6개월 후 서진은 퇴원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다. 어느 날 은지는 그 카페를 방문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은 밝게 인사했다. 서진 씨, 잘 지내요? 네, 사모님.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커피를 마시며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 모두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사모님, 커피 나왔어요. 서진이 따뜻한 라떼를 내밀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평화, 미래의 희망에 대해. 서진 씨, 앞으로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바라요. 사모님도요. 수아랑 사장님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은지는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다. 서진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웃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흉내내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수아와 현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엄마 왔어? 우리 오늘 파스타 만들어. 와, 맛있겠다. 은지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이보다 더 완벽한 건 없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말했다. 식사 후 은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가짜 엄마가 되려 했던 여자. 진짜 엄마가 되지 못해 괴로워했던 여자. 결국 그녀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우리 모두 그렇잖아.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상처는 남았지만 치유는 시작됐다. 며칠 후 금자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모님, 서진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대요.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은지는 답장을 보냈다. 다행이에요. 서진 씨한테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요. 은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아의 방으로 갔다. 수아야, 자기 전에 책 읽어줄까? 응, 좋아. 은지는 딸 옆에 누워 책을 펼쳤다. 옛날 옛적에 은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아는 엄마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창밖으론 달빛이 비쳤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게 진짜 엄마의 모습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랑을 주는 것, 함께하는 것.